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서당 계획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 속에 보이고 있는 것이 최근 올해 들어서 국외 소재 문화재에 썼던 이 계획도가 환수가 되어가지고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당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독서당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교통방송 등에서 옥수동에서 한남동 사이에 이어져 있는 이 독서당로에 대한 소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독서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옥수동 극동아파트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현재는 이와 같은 독서당 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는데요. 당시에는 동호당이라고도 이렇게 불렸어 조선시대 뛰어난 선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저희 휴가를 주어서 글을 읽게 했었던 독서당 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그 내용을 통해서 독서당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하여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위치를 잡게 된 것은 사산 금표도에 보게 되면 이 독서당이라는 게 동빙고와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응봉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지도에서도 표시해 놓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한양도에 보게 되면 매봉 옆에 독서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 이렇게 표지석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조선 세종 때에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줘서 학문에 전념하도록 했었던 것이 바로 사가 독서 제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안식년이나 휴식년 혹은 연구년 등의 제도를 두어서 자기 성찰과 더불어 자기 수양을 하도록 하는 제도와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만 하도록 했다가 뒤에는 이렇게 북한산 진관사라든지 장신동에 있는 정업원, 장의사 등의 절터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기도 했었던 것은 그만큼 집중해서 독서를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책을 읽도록 했었는데 그래서 먼저 만들어졌었던 것이 1492년에 오늘날의 마포 인근에 세워지게 되었었던 것인데 오래가지 못해서 폐쇄를 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소위 그 용강이라고 해서 즉 용산 일대에 바로 이렇게 한강변에 독서당이 마련이 되었었던 것이고 그 뒤에 다시 이것이 복구가 됐을 때는 지금 두묵계 옥수동 일대죠. 이곳에 정자에 새로운 독서당을 세워지게 되어서 임진왜란까지 유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 3권에도 문학하는 신하 10명을 선발하여 독서당에서 사가 독서터로 했다라고 하는 이런 실록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 당시에 이 호당에서 사가 독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북한산 진관사라든지 아니면 정업원, 창신동에 있는 정업원터 같은 데서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청암동에 해당되는 용산 지역의 독서당 터가 마련이 되었었고 이것은 남호당이라는 별칭으로도 사용이 되었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강북 강변 용산과 마포 사이의 요 위치에 현재 요 터 표지석이 남아 있어서 자, 이곳 자체에서 굉장히 한강을 바라보기 좋은 이런 언덕편에 그래서 이렇게 한강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독서당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남호당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독서당은 이미 그 건물의 흔적 자체에 없다 보니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독서당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자, 계획도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같은 동기들끼리 기념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부와 더불어 그곳에 담겨져 있는 이런 풍광들을 실경 산수를 함께 그리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570년대에 그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독서당 계획도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확대 해설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 독서당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현재 독서당의 전체 조감도를 이렇게 복원해낼 수 있는 단서가 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독서당 계획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림이 이번에
환수가 되게 된 것으로서 일본 개인에서 개인이 소유장하고 있었던 독서당 계획으로 1531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31년 한강 동호 일대에서 선비들이 뱃놀이를 즐기는 그림과 더불어 이 독서당 계획도가 마련이 되었는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3월에 경매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고궁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히 가장 이른 시기의 실경산수화로 꼽히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주세붕이나 송순 등의 12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풍광을 담고 있는 실경산수와 더불어 이곳에 참여했었던 당시의 명단들이 기록이 되게 되었으니, 뒤에는 북한산 자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강변에 뱃놀이하는 모습과 더불어 당시의 독서당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곳에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12명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주세붕이라든지 송순 같은 분이 이 시기에 나이 39, 37살 나이에 봉상시 문화사관원의 관리로서 이곳에 사가 독서를 했었다라는 것을 이 계획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가 독서제 때문에 바로 독서당이 운영이 되었고, 이것을 일명 호당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함께 했었던 분들이 이렇게 독서당 계획도로 그 기록이 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남호 독서당을 거쳐 동호 독서당을 거쳐서 결국 이 자체가 임진왜란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그 기능이 점차 회복되지 못하다가 영조 때에 와서는 규장각으로 그 기능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독서당 계획도와 관련해서 이 독서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성동구가 바로 이곳의 전통을 이어서 독서당 인문 아카데미 센터 같은 것을 가까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런 독서당의 정신을 이어가려고 하는 하나의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완수되게 된 바로 이 독서당 계획도와 관련해서 오늘은 독서당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소개해 드렸습니다.